짝퉁 패션 6회 2부가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잠깐 쉬는 시간을 좀 가졌는데 짝퉁 인터뷰 또 초대석에 오늘 주인공이 제 옆에 또 앉아주셨어요. 자, 오늘은 어떤 분일지 굉장히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 최근 좀 핫하게 좀 올라온 산업입니다. 가상현실이나 뭐 버추얼 리얼리티를 구현하시는 분이라고 하네요. 특히 패션 산업에서 3D와 VR을 접목해서 혁신적인 프로세스를 만들어내고 있는 굉장히 대단한, 오늘도 모시기 어려운 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예, 클로버추얼 패션에서 전략 마케팅을 담당하고 있는 김광일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김광일 이사님. 이사님 오셨어요. 저희가 말씀을 시작 전에 좀 많이 못 나눠봤는데 우리 인터뷰 시간에 뭐 궁금한 거 좀 여쭤보자고요. 네. 처음으로 좀 여쭤볼게. 저희 짝퉁 패션 들어보셨어요? 네, 들어봤습니다. 제작자분이 꼭 들어보라고 하셔가지고. 제작자분과 또 연계가 네. 돼 있는 분이시군요. 저번 주에 섭외를 당했는데요. 어쩌다 보니 한 3일 전에 연락받고 나오게 됐네요. 뭐라고 하면서 꼬시던가요? 꼬시다니. 꼭 한 번은 나와야 된다면서. 그게 오늘이었군요. 네, 맞습니다. 아니 좀 저희가 그 회사 이름 뭐 분야 뭐 요새 뜨고 있지만 아직은 좀 생소한데 어떻게 패션이랑 이어지는지 뭐 이런 얘기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회사 소개 좀 먼저 해주실래요? 회사는 200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네, 좀 됐죠. 네. 원래 저희가 한 7명, 5명 벤처로 시작해서 지금 한 80여 명이 좀 넘는 회사로 커져 있습니다. 오, 굉장히 커졌네요. 굉장히 큰 회사구나. 80명이나 관련 산업을. 네. 거기에서 지금 몇 번째세요? 저희는 회사를 간단히 드리면 몇 번째가 없고요. 대표님이 계시고 그냥 다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세요, 대리님? 근데 여기 이사라고 돼 있는데. 예. 그 중에서 뭐 이제 팀장이고 직급을 맡고 있는 한두 분이 계시, 나머지는 저희가 안에 직급을 쓰진 않습니다. 뭐냐면 회사 안에서 영어 이름을 써요. 크리스, 제가 이름 영어 이름 크리스고요. 크리스? 예, 저희 대표님 이름이 제이든 부인데, 그러니까 대표님들한테도 그냥 제이든 부라고 불러요. 회사 문화가. 왜냐하면 의사소통이 실제적으로 뭐뭐 대리님, 과장님, 부장님 부르게 되면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약간 격이 있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영어 이름을 써왔고 그리고 저희가 지사가 중국이나 뉴욕이나 그다음에 그 독일에 홍콩에 각각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다 보니 영어 이름이 기본이 되어버렸고 그러다가 실질적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소통에 대한 부분으로 해서 하다 보니 어느 정도 이제 직급이 되는 분들은 결정할 수 있는 권한들이 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내부에서는 거의 동등한 입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 이렇게 하는 회사들이 국내에도 간간히 좀 있어요. 닉네임을 부른다든지 아니면 뭐 여기 회사처럼 영어 이름을 부른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주로 IT 산업 쪽에 카카오도 그렇잖아요. 소피님도 그랬고 옛날에. 아니 난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아까 대표님 그 영어 이름이 뭐라고요? 제이든입니다. 제이든. 네. 그럼 뭐라고 불러요 우리 이사님은? 제이든. 야 일로 와봐. Come on, 제이든. 제이든 너 지금 이렇게 하면 돼.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냥 이름은 제이든이라고 부르는데 그 다음에 업무적인 일은 이거 해야 된다 아니면 말해야 된다라는 명확하게 전달하는 것들이지. 아니 그러면 회식 때 회사 회식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제이든 앞에서 고개 돌려서 먹어요? 아니면 그냥 바로 이렇게 먹어요? 바로 먹습니다. 대표님도 젊고 뭐 20대 초반들도 있다 보니까 전체적인 평균 연령은 한 20대 후반 정도 될 것 같아요. 되게 젊은 회사네요. 근데 군대 갔다 오셨죠? 네. 근데 군대 다녀온 남자가 사실 이런 그 서방 문화의 이런 그 회사 분위기, 규칙 뭐 이런 것들이 잘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적응하는데 시간 좀 걸렸죠. 제가 예전에는 뭐 사업이나 대표를 했었는데 대표를 하다 보니 상하 관계가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 근데 제일 처음에 이제 회사 생활을 했던 분들, 저희는 처음부터
대학을 졸업해서 저희 회사로 들어온 인원들 많고요. 네. 거의 대부분이 그런 인원들이고 한 3년 차 이후부터 이제 경력직 분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죠. 경력직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거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대학을 졸업해서 들어온 분들은 그런 문화를 되게 좋아해요. 아니 뭐 그런 분들이 니나노지 뭐 들어오자마자 바로 뭐 브라운. 크리스 안녕. 그렇지. 점심 먹었어? 뭐 이렇게 해요? 점심 드셨어요? 그러죠. 아 점심 드셨어요. 크리스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존대는 서로 존대를 해요. 그러니까 회사 영어 이름을 부르게 되면 회사 문화 자체가 좋아지는 이유가 뭐냐면 어떤 일을 시킬 때도 어찌 보면 뭐 제이든이라고 부르지만 일을 그냥 이거 해가 아니라 어떤 이유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시간은 길어지긴 하지만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것들이 어찌 보면 영어 이름을 쓰는 거에 대한 그 이유가 되는 것 같긴 해요. 아니 뭐 어떻게 보면 영어 이름을 쓰는 것과 그 미국식 문화, 기업 문화를 가지고 와서 그대로 이제 하는 것과 뭐 비슷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실제로 해보니까 어떤 문화가 더 맞으세요? 그 전에 뭐 국내 기업이나 뭐 회사도 운영을 해보셨다니까 개인적으로는 좀 어떤 게 좀 맞아요? 개인적으로는 지금은 현재 상태가 나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밑에서 불만이 있어도 같이 일하는 직원들이 불만이 있어도 그걸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없었지만 지금은 편하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불만이 있는 것들, 자기가 힘든 것들에 대한 걸 얘기를 좀 편하게 해요. 밑에 네. 직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밑에 직원이라고 하기보다는 동료. 같이 일하는 그렇지. 동료지, 동료들이. 동료.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되죠. 이거 뭐 했는데 yes sir 할 것 같아. 아니 마지막으로 저희가 너무 회사 신변 잡기를 좀 하는 것 같은데 네. 뭐 동료 네. 그러니까 뭐 직급은 좀 낮은 동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불만은 뭐예요? 불만이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저도 나이가 들고 어찌 보면 어떤 결정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올라와서 그걸 다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리고 불만은 일이 많다는 게 불만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사람. 이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어. 회식을 많이 네. 하면 한다고 불만, 없으면 없다고 불만. 아 크리스 술 너무 좋아해. 그런 거죠 뭐. 노래방 또 가야 돼? 뭐 이런 그렇지, 얘기를 그렇지. 하지 않을까? 저희가 나중에 다른 동료분들 한번 취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뭐 정확하게 아까 말씀을 좀 안 해주신 것 같은데 클럽 버추얼 패션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3D로 의상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진 회사예요. 오. 간단하게 겨울의 왕국 보셨죠? 네. 겨울의 왕국에서 겨울왕국. 엘사가 입은 드레스는 어떻게 만들까요? 정답 블루. 얼음. 네, 그 의상은 실제 의상을 만드는 똑같은 패턴 아시죠? 패턴. 네네네. 하나의 의상을 하나 조각질을 구성하고 그걸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 패턴을 실제 의상을 만드듯이 가상의 의상을 만들어냅니다. 프로그램에서. 네. 예전에는 어떤 방식을 만들어냈냐면 조소나 소조 같이 붙여서 만들거나 깎아서 만드는 것들로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주름을 하나 만들기 힘들고 여러 가지 그런 디테일을 구현하기 힘들었던 것들이죠. 근데 실제 의상을 만드는 방식과 똑같이 만들게 되면 의상들이 쉽게 만들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겨울의 왕국에 나오는 그 엘사 드레스나 의상들을 저희 기술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마 남자분들은 EA에서 만드는 피파, 네. 피파에 있는 유니폼들도 저희 걸로 다 만들었어요. 진짜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이 요즘에 하시는 게임들이나 그러니까 이해가 되네. 보시는 영화들 같은 경우 이제 가상의 의상이 나오잖아요. 만화에서. 그런 것들이 거의 다 저희 회사 기술로 만들었다라고 실제 보시면 돼요. 옷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지금. 가상의 옷을 만드는 아 가상의 프로그램 안에 있는 옷으로 네. 패턴을 포함해서 만들었다. 네. 제가 좀 헷갈리는 게 그게 애니메이션과 게임과 겨울왕국에서 나오는 것과는 뭐가 달라요? 애니메이션과 게임에서 나오는 거는 애니메이션은 좀 더 고퀄리티에 왜냐하면 그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는 실시간으로 움직여지는 것들이 아니라 미리 만들어서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만드는 것들이고요. 게임은 뭐 약간 전문 용어로 하면 그 데이터가 가벼워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더 디테일한 것보다는 좀 움직이기 편하게
좀 디테일한 부분을 좀 죽여놓은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회사 기술은 가상에 있는 그 의상들과 실제 의상들을 연결할 수 있는 매개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보시면 패턴이라는 것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가상의 의상을 만드는데 패턴이 필요하고 네네. 실제 의상을 만드는데도 패턴이 필요해요. 물론이죠. 그러면 그 똑같은 패턴을 갖고 실제 의상을 만들 수도 있고 가상 의상을 만들 수 있게 되는 것들이죠. 그렇죠. 문제는 그 패턴을 프로그래밍해서 소프트웨어화를 하는 게 이제 회사에서 하는 일이겠네요. 아니죠. 저희 회사 하는 일은 그 패턴은 실제 기업들에서 패턴사가 패턴을 떠요. 그렇죠. 그 패턴을 그대로 디지털화 시켜서 그거를 실제 의상을 만들듯이 똑같은 소잉을 해주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 가상 의상이 나오는 것들. 너무 신기한데? 그러면 디자이너를 대체하는 상황인가요? 디자이너를 대체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디자이너는 크리에이티브한 능력들이 있어요. 내가 올해 트렌드는 이렇게 진행될 거고 내년은 어떻게 될 거고 색상은 어떻게 될 거다라는 것들을 예측을 하고 만들어내죠. 근데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그걸 대체할 수 있겠지만 그런 감성적인 부분까지 아직 그 인공지능 AI가 대체를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성적인 부분들을 실질적으로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디자인을 하면 평면화 디자인이었잖아요. 평면. 스케치를 한다 그러죠. 네. 스케치한 디자인이라고 생각했다면 요즘에 바뀌는 트렌드가 3D로 디자인을 하겠다라는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평면으로 디자인했을 때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측면을 다시 디자인해줘야 되죠. 그 다음에 뒷면을 디자인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게 실제 의상이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것들이 잘 모른다는 것들이죠. 근데 3D로 실제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하게 되면 내가 이 길이만큼 올려야 돼. 아니면 여기 어떤 주머니가 붙어야 돼. 라는 것들을 실시간으로 보여줄 수 있고 그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명확한 커뮤니케이션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통상 브랜드에서는 작업지 시서로 그 대화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공정에 이런 내용으로 설계를 또는 패턴으로 정리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네. 그 부분이 이제 디지털화 시키는 관점에서는 좀 틀린 부분이군요. 네. 패션을 아는 여자 이사벨 시선을 즐기는 여자 이사벨 트렌드를 앞선 여자 이사벨 내 삶을 사랑하는 여자 한채영의 패션은 이사배입니다. 패션명과 신원의 여성복. 이사벨 버추얼 패션이라는 게 기존의 패션 브랜드나 업체에서 이런 여러 가지의 공정들을 하나로 좀 축소해 주는 거 아닌가요? 하나로 축소해 준다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대체한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거냐면 실제 샘플을 봐야 됐던 것들을 가상의 샘플을 보고 품평을 하고 가상의 걸 보고 이제 의사 결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상의 물성이 실제 물성을 100% 대체할 수는 없기 때문에 최종 샘플을 한 번을 만들어 보더라도 그 앞단에 기획부터 실질적으로 생산 전 단계까지의 활동들을 3D로 대신한다. 네. 라고 보시는 게 딱 맞을 것 같습니다. 가장 포인트가 기존에 했던 이런 공정들을 거치면 시간이 걸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며칠간의 시간을 뭐 좀 줄여준다라는 개념인데 네. 그렇죠? 네. 거기까지 맞죠? 네. 그러니까 그거를 사실 기술 개발을 뭐 한두 달 했을 건 아닌 것 같고 몇 네. 해를 하시면서 이렇게 계속 이제 뭐 상용화를 지금 해오는 단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상용화는 되어 있는 거고요. 되어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2009년도에 상용화를 시킨 거예요. 그런데 그 코어 엔진이라는 가먼트 시뮬레이션 엔진이라는 걸 개발하는 데가 저희 대표님이 석사를 하고 박사할 때 그걸 개발하셔서 한 6년, 7년이 걸렸던 거고요. 이제 2009년도에 실제 사업화를 시켰는데 2009년도 같은 경우는 3D한 인식이 거의 없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패션 네, 쪽에.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건물 쪽이나 아니면 자동차 쪽이나 선박 쪽이나 3D를 먼저 사용했죠. 그 이유는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거기는 샘플 비용 자체가 많이 들기 때문에 가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면 실제 훨씬 나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건물 한 번 지어놓고 다시 부수고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3D가 아무리 큰 비용이 들더라도 그걸 도입하면 효율적이다라고 되었던 부분들이고요. 아까 원단 물성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2009년도에는 3D가 실제 샘플을 대체를 못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패션 업계에서 패션 업계든 학계든 거의 다 대부분이 3D가 될 것 같긴 한데 아직은 너무 멀었어 라는 생각들이 많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009년도부터 저희 회사에 들어와서 저희 초창기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처음에는 교수님들을 만나러 갔을 때 교수님들이 아직은 3D가 아니지 않느냐라고 얘기했었고요. 근데 학계가 한 2, 3년 지나면서 도입을 시작하고 연구를 하고 하다 보니 그 다음에 기업으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가 되었던 거고요. 그래서 한국은 그때까지도 기업에서 3D를 받아들이겠다라고 했던 마인드는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시면 한국 기업들이 3D를 원활하게 활성화시켜서 사용하겠다라는 마인드보다는 쓰고 싶어는 하세요. 왜냐하면 임원진 분들을 보시면 이제 비용 절감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스피드가 중요하고 막 그런 것들이 중요해지잖아요. 그러니까 3D를 쓰고 싶어 하지만 궁극적으로 실무에서 안 따라줘서 3D를 못 쓰는 경우가 많죠. 실무에서 싫다 그래요? 쓰는 거를? 기존에 비해서 3D를 대체했을 때 새로 배워야 되잖아요. 업무에 대한 개편이나 개선이 그럴 수 있겠죠. 돼야 가만히 되고. 돼야 되는 거다. 여기서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해드리면 재밌어야 돼요. 디자이너가 네. 한 시즌에 보통 3, 4개월 잡죠. 네, 그렇습니다. 3개월에 디자인을 며칠 하실 것 같으세요? 디자인 공정이요. 디자인 공정이 아니라 스케치. 내가 생각해서 스케치한 것들을 며칠이나 하실 것 같아요. 글쎄요. 2주. 2주? 그 뭐 해당 스타일에 따라 좀 틀리겠지만 일주일에서 2주. 그래도 한 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보기에는 한 일주일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 제 디자이너 친구들 그렇게. 그래요? 근데, 아니 근데 일주일 동안 스케치를 하지만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 아닌가요? 시장 조사도 많이 하고 하긴 하는데 이전 시즌에서 조금 이전 시즌에서 조금 항상.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 얘기를 하거든요. 3D를 한국 지금 그러니까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디자이너들은 3D를 쓰기 힘들다라는 얘기를 드려요. 실무에서 자기가 개인 디자이너면 사용할 수 있는데 기업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디자이너라면 사용하기 힘들다. 그 이유는 3D는 명확한 디자인이 나와요. 명확하다는 게 스케치를 디자인을 하면 이 길이가 랭스가 얼마인지 아니면 이거 볼륨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없지만 3D로 나오게 되면 거기서 더 이상 수정되는 것들이 힘들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들이죠. 디자이너가 스케치에서 그 프로모션이나 아니면 샘플에서 샘플을 만들고 오면 마음에 안 들면 이걸 다시 수정해달라고 하죠. 네네. 그러면 약간씩 자기가 처음에 디자인했던 의상과 최종 디자인했던 의상을 보면 네. 틀려요. 틀리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크리에이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의상을 보면서 수정을 거듭해서 최종적으로 품평하기 전날까지 수정을 하게 되죠. 네.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렇게 되면 3D는 원활하게 사용이 못한다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여러 가지 디자인 변경을 시켜가면서 머릿속에서 있던 것들 실무로 가상으로 3D로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라는 그렇게 이렇게 명확하게 안 떨어지면 실질적으로 3D를 운영하기 힘든 것들이에요. 딱 정해진 프로세스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이렇게 해외 바이어랑 커뮤니케이션하고 명확하게 정해지고 다시 돌아오고 네. 뭐 이렇다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게 돼도 상관이 없고요. 그리고 디자이너가 자기가 명확한 디자인이 있다면 나 이거 만들어줘. 3D로 10시간이 걸려서 20시간에 3D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넘겨주면 그건 실제적으로 똑같이 거의 비슷하게 샘플이 나와요. 그러면 되는데 이건 디자인이 진행되다가 엎어지거나 아니면 많은 변형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죠. 그런 얘기를 해요. 디자이너 분들이 들으실 것 같긴 한데 디자이너는 일주일에 샘플을 만들어 변경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니라는 얘기도 많이 하세요. 그건 굉장히 많이 하는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얘기라서 맞죠. 네. 네. 그게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들이에요. 좀 이걸 좀 줄여줘라고 했어요. 한 1인치만 줄여줘 아니면 3인치만 줄여줘. 3에서 1인치 3인치 줄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 거의 명확해졌죠.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프로모션이든 샘플을 갖고 왔을 때 그 1인치만 줄여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명확한 거예요.
근데 디자이너 분들은 그 정보가 남아있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요구했던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죠. 보통은. 그래서 많이 샘플실에서 싸워요. 그렇죠. 업체랑. 근데 뭐 지금 현재 개발된 기술과 많이 접해보지 않아서 해보지 않아서 나오는 오류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거래하고 있는 데들이 뭐 콜스나 제시펜이나 타겟들이 보면 가장 부러웠던 게 덤이라는 것들이에요. 덤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아시죠? 자동차 테스트할 때 이렇게 그런 인형들을 얘기하나요? 아니 인체 형태라고 보시면 네네네. 되죠. 실제 이제 그 기업들 가면 패션 기업들 가면 패턴실이나 디자인실에 약간 이렇게 손이 없거나 다리가 없거나 몸통이 있는 것들이 많이 보실 거예요. 마네킹. 네, 마네킹. 마네킹은 그냥 의상을 보여주기 위한 거지만 더미는 사람 밑의 치수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우리가 100 사이즈는 100. 가슴 둘레가 100이면 가슴 둘레 100. 그 다음에 허리 둘레 얼마인 사람들이 입는 옷이야라고 있는 것들의 그 형태를 만들어놔요. 저는 한국 기업 여러 기업을 가봤는데 그걸 제대로 만들어 놓은 데가 없어요. 근데 콜스나 타겟이나 제시펜이나 케빈 클라인 여러 군데를 가보면 더미 그 전문적인 하는 더미 회사에서 콜스 같은 경우만 해도 한 40가지가 넘는 더미를 갖고 있고요. 표준 체형들을 갖고 있다는 것들이죠. 패턴실에. 패턴실이 아니라 회사에 갖고 있는 거죠. 어. 그러면 LB에 뭐 10호 더미면 LB에 10호 더미가 있는 거고 타겟에 10호 더미라고 하면 11호 더미라면 그 105 사이즈나 이런 형식으로 딱 만들어져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면 의상이 딱 나왔을 때 거기는 1년 후 지금 사도 1년 후에 사도 2년 후에 3년 후에 사도 똑같은 사이즈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들은 사이즈가 흔들린다고 하잖아요. 올해는 좀 너무 슬림하게 나와서 105 사이즈 손님 105 사이즈 입어야 돼요. 올해는 너무 크게 나와서 95 사이즈 입어야 돼요 라고 하죠. 이걸 역으로 생각하면 온라인 쇼핑몰의 반품률이 높다는 것들은 사이즈가 기준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표준으로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에 다시 반품이 이루어지고 내가 저번에 100을 입었는데 이번에는 95를 입어야 되네 네. 라는 게 되는 것들이고 네. 근데 당연히 반품률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 그 국내에서는 버추얼 패션이 뭐 상용화가 아까는 뭐 됐다고 말씀하시지만 상용화라는 개념 자체가 뭐 그 50% 절반의 이상의 패션 기업들이 이 기술을 써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렇게 될 것 같으세요? 아니면 뭐 좀 안 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세요? 2년이나 3년 후쯤에는 아마 도입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패션 업체에서? 네, 지금도 도입하는 기업들이 있는 거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벤더라고 수출 기업들이죠. 뭐 세아상혁이나 한세나 한솔이나 푸인이나 여러 가지 UBS 인터내셔널이나 여러 가지 회사들이 많아요. 뭐 해외에 1조 원 넘게 수출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다음에 몇천억씩 수출하는 회사들도 있어요. 그 회사들에서 이제 3D를 도입을 하기 시작했죠. 작년부터 아니면 한 2, 3년 전부터 계속 도입이 진행되고 있고 작년에 많은 회사들이 도입을 했어요.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미주 쪽 바이어들이 3D를 쓸 거를 요청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가장 강조된 게 스피드예요. 스피드. 시간. 왜냐하면 샘플 하나 확정하는데 그만큼 시간이 좀 줄어들어야 된다는 개념이죠. 뭐 작업지를 떨어뜨리고 샘플을 만들어서 전달되기까지 보통 15일 정도 걸리거든요. 근데 그 15일이라는 시간들 자체가 2번, 3번 넘어가면 2달, 3달이 넘어가죠. 그런 식으로 바뀌다 보니 3D로 하면 수정된 사항들이든 샘플을 만드는 시간이든 하루나 아니면 적금 많게는 2, 3일이면 다요. 보통은.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이 그만큼 빨라지는 것들이죠. 그런 비용들이 줄어드는 그러니까 시간에 대한 비용들이 줄어드는 거고 그다음에 3D로 변경을 한다는 것들은 요청하면 랭스를 변경시키는 거는 쉽게 변경시켜줘요. 뭐 텍스처를 변경시키겠다거나 아니면 이런 원단을 바꿔주세요 하면 바꿔줘요. 그런 것들을 바로바로 반영을 시켜줄 수 있는 것들이 3D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이 의상의 여러 가지의 컬러웨이를 보고 싶어. 라고 하면 3D에서는 그냥 하루 만에 다 만들어서 그다음 보내줄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그 3D에 대한 수정 사항을 수정해주는 주체는 누굽니까? 브랜드입니까? 아니면 지금 버추얼 패션입니까? 브랜드죠. 브랜드 스스로. 네. 그러면 예를 들어
패턴사가 패턴의 작업을 하면서 추가로 이런 그 기술들을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야겠네요. 그 패턴사가 이제 써야 된다라는 영역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디자이너가 쓰는 영역도 있고 그다음에 MD들이 쓰는 영역도 있어요. 그럼 교육이 따라와야 된다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지금 뭐 벤더들인 해외 기업들의 보통 짧게는 한 12시간 교육에서 많게는 40시간 교육까지 진행이 돼요. 이제 직무에 따라 틀려져요. 뭐 MD 같은 경우는 원단을 좀 바꿔보고 물성을 적용해보고 하는 정도. 기획 MD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뭐 그다음 아트웍을 좀 넣어보고 하는 정도면 되겠지만 패터너들은 실제 샘플 만드서 3D를 만드는 거고요. 디자이너는 자기가 지금 1년간 포토샵에서 디자인하듯이 3D를 쓰면서 디자인하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그런 업무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그런 직무들이 주어지는 것들이죠. 이 기술이 뭐 현재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제 기술이 나왔다라고 치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시간의 절약성도 굉장히 큰데 그 기존에 했던 공정과 이 버추얼 패션과의 비용 추산을 나눠보면 뭐 어떤 수준인가요? 아까 시간을 얘기하면 15일 거두는 게 하루 걸린다라고 하면 15분 1이겠죠. 그리고 이제 샘플 비용을 따지자면 샘플 비용은 지금 저희 걸 사용하고 있는 기업이 택배를 받아가지고 내부 샘플이라고 하죠. 아마 패션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작지로 이렇게 이런 스타일의 옷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했을 때 패턴 하시는 분 한 번에 그 패턴을 만들긴 힘들어요. 1차 샘플. 1차, 2차, 3차 넘기면서 이 근접한 의상들이 만들어지죠. 그 수정 사항들을 3D로 하는데 보통 전체 샘플량이 100이었다면 한 40%가 줄어요. 그리고 그 디벨롭 샘플이라고 하는 게 이제 품평장에서 수정하는 것들이나 아니면 바이어와 커뮤니케이션에서 줄어드는 샘플 수가 한 20% 정도, 20에서 30%에서 전체 샘플량이 60% 70%가 줄어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기존에는. 네,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 그 지금은 3D를 대형 생산 업체나 뭔가 수출 업체 위주로 어떻게 보면은 좀 공급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개별 디자이너들이나 뭐 크리에이티브가 너무 강한 성향을 가지신 분들을 위한 네. 뭐 소형 브랜드나 이런 분들을 위한 퍼스널 버전은 언제쯤 오픈을 하실 수 있는지. 저희가 퍼스널 버전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퍼스널 버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저희가 서포터가 많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튜토리얼이라든가 그 사람들이 보고할 수 있는 매뉴얼이나 여러 가지들의 준비들이 필요해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 중인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그 퍼스널들은 이제 사업화가 안 된다는 거에 그러니까 수익 사업을 안 한다는 조건 하에서 그분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것들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저희가 하던 비즈니스가 좀 많이 바빠요. 그러다 보니 조금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내년쯤에나 퍼스널 버전을 내놓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에. 네. 국내에 지금 이 버추얼 패션을 그 반영하고 있는 뭐 패션 기업은 전체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되죠? 국내 기업의 한 5개 기업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국내는. 아니 그럼 국내에서는 그 버추얼 패션을 하는 업체가 우리 이 회사밖에 없는 건가요? 3D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는 이제 실제적으로 상용화시켜서 제대로 운영하는 회사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경쟁자가 없네요. 한국에서는 경쟁자가 없다고 합니다. 선구자이자 경쟁자가 없다. 네. 외국도 물어봐주시면 돼요. 해외는 어떠세요? 해외 같은 경우는 이제 탑3라고 하는데요. 저희 클로, 그다음에 옵티텍스라는 기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브라우저의 부시처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근데 각각의 소프트웨어에 대한 장단점이 있어요. 저희 소프트웨어는 그 세 가지 회사 중에 세 개 회사 중에 제일 빨라요. 시뮬레이션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뭐냐면 의상을 실제 이제 가상의 원단이 휘는 것들에 대한 연산이 들어가요. 실제 원단이 이렇게 휘듯이 연산이 들어가는데 그런 연산 속도가 제일 빨라서 레이어라고 하죠. 이렇게 2겹, 3겹, 4겹 올라가는 의상들도 가능하고 뭐 패딩이나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서 해외 브랜드에서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브랜드 중에 어떤 브랜드가 지금 이 클럽 버추얼 프로그램을 쓰고 있죠? 아디다스는 아실 것 같고요. 그건 좀 들어봤어요. 네, 아디다스. 네, 아디다스. 그다음에 나이키도 저희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방 회사라고 하면 명품 L 브랜드로 가죠. 예, 명품 L이요? 예. 거기도 사용하고 있고요. 라프마? 난 라피도 생각했는데. 그리고 많은 기업들이 저희 걸 사용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트렌드에 반영된 기술이라고 할 수 있고 앞으로 이제 나아가면 블루오션 시장을 지금 어떻게 뭐 선두에 서가지고 개척을 해 나가시는 것 같긴 한데 뭐 앞으로의 패션 시장과 이 보철 패션과의 연관 관계를 좀 점쳐본다면 어떨까요? 앞으로 패션은 소비자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소비자가 어떤 의상을 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트렌드가 빨라진다고 해야 될까요? 거기에 3D가 적합하게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얼마 전에 카카오 메이커스인가요? 카카오 메이커스에서 자기가 원하는 그러니까 하나 의상을 올려놓고 거기에 일정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주기도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패션 쪽 의상 쪽은 잘 안 됐죠. 실제 샘플 하나 만들었어야 되잖아요. 기본 샘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샘플이 당연히. 있어야 예, 됐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3D 샘플을 한번 보여드렸을 건데요. 아까 영상으로 봤을 때 네, 이미지로 간단히 봤어요. 보셨죠. 그런 샘플이 올라가도 되지 않을까요? 당연하죠. 그러면 디자이너들이 내가 디자인하고 싶은 것들을 1시간, 2시간 만에 디자인을 올리고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지에 대한 결정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런 면에 있어서 저는 퍼스널 버전이 나오면 오히려 개인 브랜드의 사업자가 네. 조금 더 빠르게 네. 기업하고 붙어서 비즈니스를 만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희도 빠른 시간 안에 유저를 늘리고 퍼스널을 퍼뜨리고 싶어요. 그렇지만 기업에서는 어찌 보면 수익이란 게 있어야지 저희 인원들이 그렇죠. 굴릴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퍼스널 유저들을 뭐든 다 대응하다 보면 저희 쪽에서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더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패션을 위한 기술을 개발하려면 지금 패션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술로 먼저 접근을 하고요. 거기를 더 일반 사람으로 맞게끔 하는 것들로 진행이 되면 실질적으로는 더 빨라진다는 생각들을 하는 패션 것 같습니다. 기업을 먼저 적용을 시키고 그 영향을 받아 개인적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도록 네. 만들겠다 이거죠. 저희가 좀 뭐 길다면 긴 시간, 짧다면 짧은 시간 인터뷰를 좀 나눠봤는데 궁금한 점이 너무 많아요. 네. 다음에 한 번 더 모셔도 될까요? 네, 불러주시면 나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생각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클로버추얼 패션의 앞으로의 계획, 뭐 목표가 있다면 짧게 부탁드릴게요. 모든 사람들이 의상을 디자인을 하고요. 그 의상들이 실제화가 될 수 있게끔 하고 가상의 세계와 실제 세계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저희 회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모든 가상의 의상들이 저희도 이제 앞으로 플랫폼을 만들 계획인데 그 플랫폼 안에서 운영되는 그런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짝퉁 패션을 또 들어보셨고 이렇게 직접 참여를 하셨는데 짝퉁 패션에게 바란다 하는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제가 오늘 여기 와서 되게 너무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제작자분이 좀 더 많은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아이고야 감사합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제도 좋겠지만 전문적인 지금 오늘 제가 얘기했던 게 어느 정도 전문적인 얘기였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예요 이거는. 네. 왜냐하면 지금 현재 패션 쪽에서 이거를 받아들이는 것도 힘든 상황이니까요. 한국 쪽에서는. 그렇죠. 시작 단계니까. 네. 막혀 있는 부분들을 하나에 해소할 수 있는 아니면 다시 이런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장들을 앞으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희 짝퉁 패션이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짝퉁 인터뷰는 이런 정의성 질문을 좀 드리는데 뭘 할까 좀 고민을 하다가 우리 크리스에게 짝퉁 패션 제작자란? 악마인 것 같습니다. 악마. 저랑 생각이 똑같으시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 저희 우리 크리스 김강일 이사님 다시 한번 모시는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네. 짝퉁 인터뷰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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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우리 이번 워크숍 갈 때는 뭐 입고 가지? 이번 체육대회 때는 아, 아무거나 입고 갈 순 없고
그렇다고 너무 비싼 브랜드 사기도 좀 그런데. 멋진 단체복이 필요하십니까? 길단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글로벌 무지 티셔츠 브랜드 길단. 티셔츠로 소매 비즈니스를 원하시는 분들에게도 적극 추천합니다. 네, 짝퉁 패션 6회 2부 짝퉁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이번 방송에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댓글도 좋다 싫다. 아까 우리 저 누구죠? 기리기린. 예. 기리기린. 어땠어요? 좀 개인적으로 좀 궁금해요. 네, 좋은 댓글, 긍정적인 댓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 목소리가 지금 맛이 가가지고요. 좀 아쉽긴 한데 로리님 네. 공지사항 있죠? 네, 아이폰 유저는 아이튠즈에서 짝퉁 패션을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팟빵 앱을 다운받고 짝퉁 패션을 검색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네. 아이폰 이용자분들도 될 수 있으면 팟빵 앱을 다운받아서 짝퉁 패션을 들어주시면 저희의 그 발전과 순위에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짝퉁 패션의 공식 메일이죠. 짝퉁 패션 짝퉁파 @gmail.com JJAKTUNGFA gmail.com으로 뭐 궁금하신 점, 뭐 여러 가지 패션 업계 그리고 패션 브랜드 짝퉁 패션에 대해서 남기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구독하기, 별점 주기, 공유하기, 댓글까지 많이 부탁드립니다. 타키님, 네. 끝인사 하시죠. 네. 오늘 클로버 버추얼 패션의 김광일 이사 크리스께서 나와주셨는데요. 저희는 아까 그 3D 패션에 대한 JPG 파일을 봤어요. 네. 그래서 이 청취자분들이 아마 그 JPG 파일을 보시면 아마 정말 사진 같은 3D를 보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이 끝나면 그 샘플 그 JPG를 쭉 올려드려서 소비자들 또 청취자들이 좀 보고 네. 앞날에 대한 예측도 같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참 소개를 못했군요. 미우미우님께서 없구나 여기. 오늘 개인적으로 네. 업무 과다로 인해서 참석을 못하셨는데 아마 이 자리에 미우미우님이 있으셨다면 바로 다음날 미팅을 잡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네요.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 크리스가 그 IT 회사잖아요. 패션 관련 일을 하는 IT 회사인데 네. 요 패션 감각이 굉장히 뛰어나세요. 네. 약간 훌륭합니다. 야근을 한 듯한 넥타이 살짝 푼 거 하며 차가운 도시 남자의 패션 스타일을 네. 그대로 고수하고 계시는 것 지금 같은데. 땀 뻘뻘 흘리고 계시네요. 예, 가지도 않고 지금 옆에 계신데요. 알겠습니다. 로리님 네. 끝인사 부탁드릴게요. 오늘 저는 너무 이 클로버추얼 패션이라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알게 돼서 너무 재미있었고요. 네. 또 제가 직접 봤어요. 근데 퀴즈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실제 사진일까요? 그러니까요. 아니면 3D일까요? 근데 제가 못 맞췄습니다. 정말요? 네, 그 정도로 소재와 이런 것들을 정말 진짜처럼 볼 수 있어서 너무 신기했고요. 네. 다음 7화에서도 짝퉁 패션 7회에서도 더 알찬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셨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로또 되실 겁니다. 네. 먹고 사는 얘기보다 더 재미있는 패션과 패션 피플들의 진짜 이야기. 짝퉁 패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do